25분의 한 권의 책에서 5개의 메시지를 만난다.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오늘부터는 4월 15일까지 나라 총선이 치러지는 날 전날까지는 특집 시리즈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필독 권장도서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후보자를 선출한다고 치면 어떤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최소한 우리 대표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책들은 아마 접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후보님 이 책 읽어보셨나요? 라고 정했습니다. 각 당마다 새로 공천 발표가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대표라면 이 정도 책들을 읽으시고 우리하고 같은 공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설마 이런 책도 안 읽으신 분이 우리 대표를 하시겠다는 건 아니겠죠? 제가 각 당의 전 심사를 하는 기준들을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최소한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또는 뭐 어떤 류의 책들을 좋아하느냐가 평가 기준인 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것만큼 그 후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체 다들 특출하신 분들이시니까 그것 가지고 비교치가 나오지는 잘 않는 것 같고요. 그분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메타로 저는 독서를 꼽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리즈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 순서로는 최진석 교수님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사유를 하고 계시는 분이냐, 사유의 시선, 사유의 수준, 사유의 높이,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첫 번째 시리즈로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선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나요? 도대체 선거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것이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배움도 짧고 하니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어디 가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한 어떤 사람을 한 사람 뽑자? 그래서 나를 대표하게 하자? 라고 하는 것,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선거를 요즘은 나쁜 사람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는 조금 더 양보가 되어서 덜 나쁜 사람을 뽑는 행위,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선거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떤 사람이 덜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책을 좀 읽으시는 분들, 뭐 거의 분단위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니까 늘 바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큰일 하는 사람들이 바빠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시간에 책을 읽으시고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표로 선출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덜 나쁜 사람을 뽑는 방법은 독서량을 확보한 사람을 뽑는 것이 그나마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다. 이런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체 유명하신 분이시죠. 최진석 교수님. 이분이 지금 이 책의 제목으로 선정해 놓은 탁월한 것 그리고 사유의 시선, 이 두 개의 단어만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책을 속속들이 다 읽지 않는다 해도 우리 바쁘신 분들이니까 이해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라고 해서 후보자들이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다 리더가 될 분들이죠. 때문에 리더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리더가 아니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로서의 리더인 것이고요. 또 선배는 선배로서 리더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리더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본다고 치면 꼭 후보자만 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누구라도 봐야 되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유의 시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적당히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그 수준이나 저 수준이나 비슷비슷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탁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탁월하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일반적이지 않은 높이에서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탁월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은 선진국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후진국은 후진국의 시선의 높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시선의 높이가 사유의 높이고 생각의 높이고 삶의 높이고 그것이 국가 수준의 높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5층에서 내려다보는 시야와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시야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비슷비슷한 수준에서의 높이를 가진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고 치면 우리보다는 훨씬 탁월한 수준에서의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에 그저 젊은 대학생들 보내도 얼마든지 남들이 해놓은 사유를 서칭하고 그건 요약 정리해서 발표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탁월한 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본다면 과연 내가 지금 아침에 도로상에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 후보자로 출마했다고 지금 유인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시거나 그냥 떠올려 보시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탁월한 수준에서의 사유를 하시는 분이었는지가 가늠이 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정용 박사님, 서울대 의대의 우리나라의 간염 박사로 알려지신 분이죠. 간염 백신을 처음 세계 최초로 만드셨는데 1979년도였죠. 그런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상용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처음 만든 것이니 그것을 평가할 기준이 없었겠죠. 그러니 선례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것이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그것을 세계 상용화를 시키고 우리나라는 개발은 세계 최초로 했는데 상용화는 세 번째로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선도력을 가져본 적이 없는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매사의 수준이 높다. 선도력을 가져본 적이 있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없다 보니 결국 남들이 뭐 만들어 놓으면 그거 수입에다가 그것을 또다시 번역해서 기준 잡고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형태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 우리가 선도력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도력은 팔다리 근육에서 나오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건명원 이야기가 나와져 있는데요. 이분이 이 건명원의 책임자로 계신 분이시기도 하죠. 건명원에서 그 명자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계시는데요. 명자는 밝을 명자를 쓰는데 그 밝을 명자는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쳐진 것을 밝을명이라고 한다. 즉 해와 달이 각각의 주체가 공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밝다고 하지 해와 달이 따로따로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밝다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표가 되겠다고 치면 이 밝을 명자 정도는 이해하는 수준의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난 국회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밝을 명자를 아는 국회의원이 과연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쓰라고 하면 쓰겠죠. 그것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서로 의미를 이해했다 손치더라도 그걸 행동으로 옮겨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됐느냐라는 질문에서 아마도 자유로운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 해는 해대로 다른 달대로 자기가 밝다고 주장을 하죠. 자기가 밝다고 주장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는 밝은데 자는 밝지 않다라고 험담까지 하죠. 이런 것이 계속되어진 사회, 그 속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받았던 스트레스는 보통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혹시 후보자들을 만나면 밝을 명자 한번 써봐라. 의미가 뭔지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미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안 뽑는 게 좋겠다. 안 뽑는 게 좋겠다. 상대를 인정하는 수준에서의 행위,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말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밝은데 당신은 이런 점에서 밝으니 그 밝은 점을 나에게 좀 보태주세요.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정도에서의 생각은 좀 할 줄 알아야 수준이 그래도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철학의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철학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생각을 수입한다라는 말이 철학을 수입했다라는 말이다. 그러니 수입한 생각대로 살려고 한다. 내가 돈을 주고 수입해 왔을 거 아닙니까? 유학을 가든지 책을 사보든지 했으면 그럼 그것을 사갖고 왔는데 나쁘다고 할 일은 천지 없을 것이고 그것을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그 이야기하는 행위 자체가 전부 남의 것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에게서 수입해온 생각대로 살고 있다라고 치면 생각을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칸트 이야기하라고 하면 니체 이야기하라고 하면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줄줄 꿰는 사람들, 줄줄 읊어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노자가 하는 이야기, 장자, 공자가 하는 이야기를 외웠다가 판사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화해서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사유에 종속된다라는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표들이 한 번씩 토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네들이 곧잘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외국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합니다. 어느 나라는 어땠다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어땠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놔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이야기를 못 내놓겠습니까? 자기 생각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남의 이것을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행위, 그것이 대표가 할 일인 것은 아닌 거죠. 그런 이야기는 굳이 그 사람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책을 찾아보거나 방송을 보거나 인터넷을 뒤지면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천지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를 뽑을 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책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결국에 그런 자기 주도적인 선도력을 갖지 못했던 나라들이 패망했던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요. 1760년대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로부터 딱 100년이 지난 후에 1840년, 41년 결국 중국은 서양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중국이 결국 서양 문물 무엇인가를 선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국력을 키웠던 나라에게 굴복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계시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과연 그 나라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1592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임진왜란, 그 6년에 걸친 전쟁을 치르고 일본이 결국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네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거의 다 했는데, 거의 다 점령했는데 돌아가야 하는 그네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갈면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를 그대로 일본 입에다가 톡 털어 넣어준 것이죠. 결국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당파 싸움하고 계속해서 이념 논쟁에 빠져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미 다른 나라는 무엇인가를 선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탁월한 사유의 수준, 그것이 선도력, 남보다 먼저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치면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아직도 옛날 이야기하고 아직도 과거에 어쨌니 저쨌니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4년간을 또 대표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굳이 그 이야기를 그런 분을 보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 많고요. 네. 제가 볼 때 굳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개의 문서가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인조가 썼던 그 항복문서의 내용이고요. 밑에는 우리가 한일 합방을 할 때 썼던 그 문건입니다. 이 문건들을 혹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얼마나 패자가 가지는 그 패배감이라고 하는 것이 큰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문건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책에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연주자가 있고 음악가가 있고 예술가가 있다. 이 사람들은 각각의 수준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연주자와 예술가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0점, 20점 차이가 아니라 몇백 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연주는 누구라도 취미생활 정도로 하면 다 연주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음악가라고 하지만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화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술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것은 결국 기능인이냐 기술인이냐 아니면 인간과 인간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냐 이것의 차이인 것이다. 때문에 기능 정도의 수준, 기술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탁월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할 사람이면은 굳이 우리의 대표가 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탁월한 사유를 해낼 능력이 없다고 치면 미리미리 그 자리로 안 가시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 간다고 쳐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책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저는 후보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대표를 선발한다고 치면 그것이 제대로 된 선택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최진석 교수님께서 35년간 철학했다고 어디 가서 자신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꼭 곧잘 하는 말이 그럼 사주 좀 봐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명리 봐달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의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그저 사주팔자나 보고 명리하는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사유를 우리는 수용하는 일만 했다. 남들이 해놓은 생각을 수입해다 쓰는 일만 했다. 그러니 우리는 남들이 해놓은 생각을 소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생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우리는 선도력을 갖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선진국 대열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유의 생산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필요하겠지만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하느냐? 결국 리더가 해줘야 하는 것이죠. 대표들이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표들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남들 해놓은 생각 수입에다가 그거 곧잘 달달 외워서 뱉어내는 능력 조금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라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역량이 계속해서 늘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적토성산 풍호흥원이라는 말이 있죠. 순자가 한 이야기인데 흙이 쌓여서 산을 이루면 거기에 바람이 일고 비 오는 것은 자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 작업자들, 흔히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결정적 오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지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새로 어떤 이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적 세계라고 하는 것, 철학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은 다 실제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적토, 흙을 쌓는 일에 열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이루게 되면 거기 비 오고 바람 부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후보자들 입만 떼면 바람 불고 비 오게 해서 이 나라를 풍족하게 만들겠다고 온갖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현재 하고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자들을 선출할 때에 어떤 생각으로 임하셔야 하는가 하면 이상적인 이야기, 멋있는 이야기, 화려한 이야기, 이런 폼 잡는 이야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사람, 결국 적토성산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바람 불고 비 오고 거기에 꽃 피고 나무가 자라서 과일이 달리고 하는 건 그 사람 몫이 아닌 것이죠. 자기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흙 하나를 쌓고 있느냐,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공감해 볼 수 있는 책이었고요. 이 책을 이미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라면. 그러면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의 사고는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사고력도 안 갖춘 사람들이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서 누군가에게 대표를 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지금이라도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감히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후보님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필독 권장도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패권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진행의 최병철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